10번째 문제, 이 문제 한번 잘 보세요. 이 문제는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겁니다. 문제를 잘 읽고 하나하나 잘 봐야 이 문제의 뜻을 알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면 다음과 같아요. 3층인데 큰 의미는 없고요. 건물에 3상 3선식의 6000볼트입니다. 6000볼트로 수전해서 220으로 채강, 전압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부하 설비가 표와 같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부하 설비가 주어졌는데요. 부하 설비를 보면 이런 부하가 있죠. 상용 부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계 부하가 있고요. 동계 부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단위가 킬로와트로 주어졌죠. 킬로와트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역률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용 동력과 하계 동력과 동계 동력이 있는데 여기에서 계절 부하가 존재합니다. 이 두 부하는 계절 부하죠. 그러면 이 두 부하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두 부하는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죠.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변압기 용량을 구한다 그러면 하계 부하하고 동계 부하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어느 것? 큰 것. 그것을 이용해서 변압기 용량을 구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동시 사용에 불과한 부하다. 자, 합계를 보니까 이와 같이 나오네요. 얘는 상용 동력의 합계, 얘는 하계 동력의 합계, 얘는 동계 동력의 합계죠.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조명 컨센트 부하 설비가 있습니다. 조명 컨센트 부하 설비의 합계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얘는 단위가 뭔가 봐야 되겠죠. 얘 단위를 보면 얘 단위는 뭐가 되죠? 볼트 암페어입니다. 와트도 아니고요. 킬로와트도 아니고요. 볼트 암페어입니다. 그러면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75.88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얘는 75.88 킬로볼트 암페어에 대한 부하가 됩니다. 얘가 뭐라고요? 조명 컨센트 부하입니다. 그 다음 조건이 주어졌는데요. 동력 부하는 킬로와트로 주어졌는데요. 얘에 대해서는 역률이 모두 70%입니다. 그리고 동력 부하 중에 기타가 있는데요. 걔는 역률을 100%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조명 컨센트 부하 설비의 수용률이 주어졌는데요. 전등 설비의 수용률은 60%, 컨센트 설비의 수용률은 70%, 전화 교환용 정류기는 수용률이 100%입니다. 변압기 용량 산출 시에 여유는 고려하지 않아요. 용량은 표준 규격으로 답해야 됩니다. 변압기 용량 산정 시 필요한 동력 부하 설비의 수용률은 전체 평균 65%로 합니다. 변압기 용량 산정 시 동력 부하는 수용률이 65%고 전등은 60%, 콘센트는 70%, 전화 교환용 정류기는 100%다. 문제가 나옵니다. 동계 난방대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하고 보일러용과 오일 기어 펌프는 수용률이 55%입니다. 난방 동력 부하의 수용 부하는 얼마일까요? 킬로와트로 물어봤죠? 그러면 온수 순환 펌프가 어떤 건지 봐야 되겠죠? 난방 관계 보면 온수 순환 펌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일 기어 펌프하고 보일러 펌프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 두 개는 수용률이 몇 프로라 그랬습니까? 얘는 수용률이 몇 프로라 그랬어요? 55%라 그랬어요? 그리고 온수 순환 펌프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상시 운전한다 그랬죠. 얘는 상시 운전하고 얘는 수용률이 55%로 운전하는 겁니다. 얘는 상시 운전한다 그랬죠. 그리고 얘 두 개는 몇 프로라 그랬어요? 얘 두 개는 55% 운전하죠. 그러니까 상시 운전하니까 수용률이 그대로 100% 적용되는 거고요. 55% 수용률 적용하면 7.61kW가 나오는데 얘가 무슨 부하죠? 수용률을 적용한 부하입니다. 그래서 수용부하예요. 자, 1번 문제는 되죠? 자,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상용 동력과 하계 동력과 동계 동력에 대한 피상 전력은 몇 kVA가 되겠는가 물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동력 부하에 대해서는 킬로와트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타내래요. 그러면 역률이 존재하겠죠. 동력 부하의 역률은 모두 70%로 간주하고 기타는 100%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모두 70%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걸 이용하는데요. 동력 부하의 합계를 봐야 되겠죠. 지금 동력 부하의 합계가 이렇게 나오네요. 얘를 전부 다 킬로와트니까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타내래요. 역률로 나누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방금 봤던 합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얘는 상용, 하계, 동계입니다. 그래서 역률로 나눠주죠. 역률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나오죠. 킬로볼트 암페어. 어렵진 않죠? 자, 이 건물의 총 전기 설비 용량은 얼마를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요. 총 전기 설비 용량입니다. 자, 그러면 상용 동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계 동력과 동계 동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등 콘센트 부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들 다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타냈거든요.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타냈죠. 그리고 전등 콘센트 부하의 킬로볼트 암페어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하계 동력과 동계 동력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부하다. 얘는 시간적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은 작은 거는 고려하지 않죠. 따라서 상용 동력, 하계 동력, 전등 콘센트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숫자가 어떤 숫자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전등 콘센트의 총계 얘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변압기를 선정하는데 단상 변압기를 씁니다. 조명과 콘센트에 대해서 단상 변압기를 설치하겠대요. 그렇다면 용량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우리 설비 용량은 75.88kVA라고 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설비 용량에다 무엇을 곱해주면 되죠? 수용률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조명 콘센트 부하에 대해서는 수용률이 조명 부하의 수용률, 콘센트 부하의 수용률 이렇게 따로 주어졌나요? 문제 보면 조명 부하의 수용률, 콘센트 부하의 수용률, 그 다음 전화 교환용 정류기 수용률 100% 따로 주어졌죠. 60%, 70%. 그러니까 75.88을 다 한꺼번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는 전등의 합계가 필요할 거고요. 그 뒤에는 콘센트의 합계가 필요하겠죠. 전등의 합계는 얼마일까요? 얘네들의 합계를 모두 더해줘야 되겠죠. 얘가 전등의 합계입니다. 총 용량 봐야 되겠죠. 260의 2배를 하니까 520이 되는 거예요. 140의 8배를 하니까 1120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 용량, 얘가 합계가 얼마냐? 우리는 계산을 해야 돼요. 콘센트에 대한 합계입니다. 여기에서 합계를 구하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뭘 적용해요? 수용률 적용하면 돼요. 전화교환 정류기는 따로 800이 존재하죠. 그런데 얘는 수용률이 100%니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얘는 따로 적용합니다. 자, 풀이 과정을 보세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나 고민하지 마세요. 전등관계 수용률 적용하는 것 보세요. 전등관계 합계가 되겠죠? 수용률 적용했죠? 볼트 암페어가 됐네요.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타내야 되겠죠. 다음, 콘센트 관계 다 더했네요. 수용률 적용했네요.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 다음 얘는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여기 수용률 100%, 얘는 수용률 60%, 얘는 수용률 70%죠. 따라서 이것들을 다 합해야 되겠죠. 모두 다 합하면 얘가 단상 변압기 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용량은 없죠. 그래서 이것보다 큰 용량을 선정해 줘야 돼요. 얼마짜리? 단상 변압기 50짜리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50kVA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문제는 어떤 얘기죠? 동력 부하에 대한 삼성 변압기 용량은 얼마일까요? 동력 부하는
수용률이 한꺼번에 주어졌죠. 그리고 킬로볼트 암페어로 우리가 만들었고요. 거기에 상용 동력과 하계 동력과 동계 동력이 있는데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는 계절부하 그 중에 큰 것만 적용하니까 동계 동력 빼고 선정하는 거죠. 이미 다 구해졌거든요. 여기서 이미 구했잖아요. 얘는 변압기 용량 구하는데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에 있는 이 숫자 37.86, 이 숫자 74.29죠. 여기까지가 그 숫자죠. 거기에 문제 조건에서 수용률은 65% 주어졌으니까 65% 곱하면 72.89kVA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변압기 용량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여기가 조금 다르게 나올 거예요. 여기가 조금 다르게 나오면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얘는 이미 구했기 때문에 구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고 요거는 새롭게 구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삼상 변압기 용량이 얼마가 된다? 75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5번째 문제까지는 단상 변압기 용량, 삼상 변압기 용량을 구했어요. 그리고 6번째 문제는 이렇게 단상 변압기 용량을 구했는데 그 변압기의 2차 측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여기를 1차 측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가 2차 측입니다. 2차 측 전류 개용으로 사용되는 변류기의 1차 전격 전류를 물어봐요. 변류비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변류기 1차 전격 전류입니다. 변류기 1차 전격 전류에 그걸 물어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 용량은 단상 변압기 용량 구했고요. 삼상 변압기 용량을 구했으니까 변류비를 구할 때는 변류비 1차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잖아요. 그 전류 구하는 방법 알죠?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전류. 단상 변압기 용량이 이만큼이거든요. 그리고 전압이 200V입니다. 우리가 변압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문제에서 보면 6000V를 200V로 체감하니까 200V가 2차 측 전압이 되는 거죠. 6000V가 1차 측 전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2차 측이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200이 들어가는 겁니다. 단상이니까 상계수 없죠. 상계수 없어요. 용량 59했죠. 그리고 체감 200V. 그리고 변류비를 구할 때 이렇게 전류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여유를 하는 거죠. 여유를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조건이 있으면 조건을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위가 나올 거예요. 1.25배 하거나 1.5배를 하면 이 범위가 나오면 이 안에 있는 변류비를 선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350대 5라는 변류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거보다 하나 큰 것이 얼마냐면 400대 5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류비를 400대 5를 선정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문제가 변류비를 물어본 게 아니고 1차 전격 전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1차 전격 전류는 400A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변류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얘가 변류비 구하는 거잖아요. 얘가. 변류비를 구하는 방법은 1차 전류를 구하고요. 여유를 적용하고요. 거기에 전격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격이 얼마냐면 지금처럼 이런 규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300이 있고 400이 있죠. 350대 5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500이 있고요. 지금 요거를 선정했어요. 전류를 구하는 방법, 단상전류, 삼상전류 구하는 방법 잘 알 거예요. 삼상을 보세요. 삼상은 우리 변압기 용량 75로 계산했죠. 그리고 2차 전압은 200V가 되고요. 삼상이니까 선간 전압이기 때문에 상계수를 넣죠. 루트 3입니다. 요 전압이 무슨 전압이니까? 선간 전압이니까. 루트 3 V분의 P 하죠. 이렇게 전류를 구합니다. 이 전류에 여유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값이 나오네요. 그럼 요 사이에는 얼마가 있죠? 300이 존재하죠.
그래서 300대 5를 선정하게 되고요. 300대 5를 선정하면 전격은 300A가 답이 되겠죠. 역률 개선을 위하여 각 부하마다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보일러 펌프의 역률을 95%로 개선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의 콘덴서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일러 펌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보일러 펌프에 대한 용량이 얼마인가를 봐야겠죠. 보일러 펌프에 대한 용량은 6.7kW고 역률은 70%입니다. 이것을 역률을 개선하는 거예요. 문제 잘 읽어야 돼요. 문제는 이와 같아요. 역률 개선을 위하여 각 부하마다 콘덴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보일러 펌프에 대한 역률을 70%를 95%로 개선한다. 콘덴서 용량이 얼마인가 물어봐요. 여러분들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은 다 잘 알죠? 이렇게 되는 거 모르진 않겠죠? 얘가 콘덴서 용량이 되죠? 그리고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의 단위는 킬로와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P의 단위는 킬로와트입니다. 방금 찾아봤더니 얼마였죠? 그리고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이렇게 되는 게 탄젠트 세타예요. 그리고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어떻게 주죠? 요거 기억해야 돼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고 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0.7은 개선 전, 여기는 개선 후 0.95가 되겠죠. 계산기 누르면 되겠네요. 그래서 콘덴서 용량이 4.63 kVA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7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7문제가 나옵니다. 문제를 하나씩 보면 다 풀 수가 있어요. 혼자 풀기에는 좀 어렵죠. 근데 어려운 것보다는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풀어야 된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의 수준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회로는 인터록 회로이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회로가 주어졌습니다. 인터록 회로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 알겠죠? 금지 입력이죠. 여기가 여자가 되면 여기는 여자 할 수 없고요. 여기가 여자가 되면 여기는 여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인터록 회로죠. 이것을 어떻게 하라?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 명령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명령어가 10개가 주어졌네요. 이런 프로그램 명령어를 사용해서 무엇을 하란 얘기냐면 PLC 프로그램을 완성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PLC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돼야 되겠죠. 문제를 보면 이렇게 미완성된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완성하는 거예요. 미완성된 표를 완성하는 것이 PLC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려면 명령어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문제는 잠시 보류하고 두 번째 문제는 프로그램을 짜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을 짤 때 빈 부분을 완성하려면 명령어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명령어를 줍니다. 첫 번째, str,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에 대한 개념은 start,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str. 또 시작한다는 개념의 명령어는 다른 명령어 쓸 수도 있어요. load,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라고 할 때는 str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시작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strn이라고 하면은 얘는 시작에 대한 명령어인데 비접점일 때 그렇게 한다. 그리고 직렬로 연결할 때는 and, 직렬인데 비접점으로 연결할 때는 and는 하십니다.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요. 시작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이렇게 되는 게
시작이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뭐가 돼요? str. 만약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얘는 뭐가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AND.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뭐가 되죠? AND not. 이렇게 되는 거죠. 직렬 연결입니다. AND는 직렬 연결이죠. OR는 병렬 연결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OR죠. OR는 무슨 연결? 병렬 연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OR not 하면은 비접점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하면 비접점이 되겠죠. 그래서 A 접점으로 표시되는 거, B 접점으로 표시되는 거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것이 주어집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요. 7번이 있습니다. 요걸 잘 봐야 돼요. 얘는 무슨 뜻인가? 병렬 접속점이라고 나오죠. 이 병렬 접속점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되죠? str, start.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end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것을 프로그램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명령어를 입력해야 될까요? 여기는 시작해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end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 걸 한번 봐요. 그 다음 거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OR을 한다고요? OR을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AND를 한다고요? AND를 하면 여기 와서 붙겠죠. 이렇게 될 때가 난감하죠. 그래서 이 명령어를 이렇게 구사하는 거예요. 여기가 끊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명령해야 되겠죠? 여기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직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병렬로 묶어줘야 되겠네요. 병렬로 묶어주는 것이 OB예요. 병렬로 묶어주는 것이 OB다. 이 개념이에요. OB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OB의 뜻을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직렬로 묶어주는 것도 있겠죠. 직렬로 묶어주는 건 또 어떤 개념일까요? 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개념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것을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난감하지 않을까요? 잘 보세요. 당연히 여기는 시작하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OR을 할까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 AND를 할까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난감하죠. 이럴 때 프로그램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프로그램 할까?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얘를 하나를 하세요. 그 다음 또 하나를 하세요. 번호를 매깁니다.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그러면 1번과 2번을 하고 3번과 4번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명령어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오화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여기도 어떻게 돼야 되겠죠?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화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 올리면 돼요. 직렬로 연결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직렬로 연결하니까 이때는 OB가 아니라 AB, 직렬 묶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는 AND, START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OB는 얘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OR START.
병렬 묶음, 직렬 묶음 차이점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명령어입니다. 7번째까지 됐죠. 그리고 출력을 끄집어낼 때 이렇게 출력이 나오죠. 출력이 나올 때 얘를 ou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죠. out은 출력입니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end 해주면 되고요. 각 번지의 끝은 W를 했죠. 이 이야기고요. 프로그램이 끝나면 end 해라. 마지막에 출력은 out이죠. 그리고 OB 썼네요.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명령어를 완성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 미완성된 부분을 보면 처음에 시작했고요. 000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렬 연결했고요. 001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처음에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000이죠. 비접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end 했죠. 여기에 뭐예요? 001이 end가 된 겁니다. 이걸 프로그램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레더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000을 했죠? 비접점 001을 했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여기를 end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OR을 할까요? 아니면 여기다가 end를 할까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게 난감해지죠? 여기까지 프로그램이 돼 있다면 그 다음에 이것을 OR로 한다 그러면 OR 100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OR로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OR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림이 벌써 달라졌죠? 그리고 여기에 end 200 한다고요? end 200 하면 이렇게 되나요? 그림이 벌써 달라진 거예요. end not 200이죠. 달라진 거예요. 동작이 달라요. OR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OR을 세 번째 넣을 수도 없고 네 번째 end not을 넣을 수도 없어요. 이걸 넣어서도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상태로는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C가 있습니다. 그리고 D가 있어요. 얘를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얘를 한번 풀어보면 전개를 하면 A하고 B에다가 A하고 C가 되겠죠. 거기에 D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것을 전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A, B, D가 되고요. A, C, D가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 C입니다. 여기가 D죠. 그러면 A, B, D가 됩니다. 맞습니까? A, B, D가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A, C, D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다시 A, B, D. 그 다음 여기에 A, C, D. 이렇게. 그림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논리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변형이 돼요. 요선이 지워지는 겁니다. 요선이. 여기가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겠죠? 이 부분도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동일해지겠죠. 얘도 동일한 방법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림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묶여있던 그림을 풀어놓으니까 이렇게 변형시켜 놓을 수가 있다. 논리식을 가지고 이해하면 쉽다 그랬죠. A에다가 B 플러스 C에다가 D가 있는데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A에 B에 D가 되고 더하기 병렬로 연결되는 거죠. A에 C에 D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명령어를 여기서 입력할 수가 있어요. 명령어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시작하겠죠. 그리고 여기가 end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요? and not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을 합니다. 비접점으로 000 그리고 end로 1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and not이 되겠죠. and not에 200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OB. 그 다음 out.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여기도 당연히 시작이 되겠죠. 비접점, 그 다음에 and 002, 그 다음 and not 100이 될 거고요. 다음 시작의 비접점 000, 그 다음 and의 200, 그리고 and not 100이 된 다음에 묶어줘야 되겠죠. OB, 그리고 out. 이렇게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지의 답안지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제는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얘는 뭐였죠? 시작, 비접점, 그 다음에 시작 비접점에 end 001이었고요. 그 다음 뭐였죠? end not 2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고 end하고 end not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end죠. end는 얼마였죠? 100이었습니다. 그리고 end not은 그대로 200 똑같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OB 해줘야 되죠. OB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OB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출력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 거 보세요. 다음에 당연히 다시 요게 그대로 있는 거니까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들어갑니다. str not, start not 하고요. 역시 000이에요. 그 다음 end가 되죠. end를 보면 002가 되죠. 그 다음 end not이네요. end not인데 얼마죠? 이렇게 보니까 100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start not이죠. 000 다시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죠. 그 다음 end 200이 되죠. end 200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end not이 되겠죠. end not은 어느 거예요? end not은 얘가 되죠. 10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OB. 그 다음 out. 다 맞아 들어가죠. 여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맞아 들어가요. 이 문제가 나왔을 당시에 시험 보고 나와서 이 문제를 보고 PLC 문제 잘못됐다. 칸이 너무 많이 나왔고 그래서 명령어 다 집어넣어 보니까 칸이 남아서 이게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문제예요. 그런데 실제 보면 칸이 딱 맞아 들어가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대로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무접점의 논리 회로를 그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입력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요. 선의 접속 미접속에 대한 부분을 참고해서 작성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회로를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먼저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무슨 연결되어 있죠? AND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O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AND가 지금 2입력으로 그려라 뭐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3입력으로 그려도 되는 겁니다. 세 개가 AND 되고 그 중에 하나가 O화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세 개가 AND 되는 겁니다. 세 개가 AND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O화 돼 있다. O화 돼 있는 것은 100하고 100이니까 여기가 100이잖아요. 유지 접점이죠. 유지 접점하고 1번 입력하고 O화 된 거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O화가 됐는데 하나는 유지 접점이에요. 유지 접점이니까 얘가 100이 되는 거죠. 그거와 1번 001하고 O화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걔가 여기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000이죠. 000인데 000은 비접점입니다. 그래서 NOT 게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뭐죠? 요거잖아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가네요. 인터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와서 NOT 게이트를 거치는 200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와요? 100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100번과 이 100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해야 되겠죠. 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면 요 위에 있는 거, 요렇게 된 부분만 그림을 그린 거죠. 그 다음 거 보세요. 연결돼 있잖아요. 이것과 이것과 이것이 무슨 연결돼 있어요? AND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역시 3입력 AND를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002하고 200번이 O화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유지접점이죠. 그래서 밑으로 그리는 게 편할 겁니다. 얘가 200번이 되고요.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하죠? 그리고 하나가 뭐예요? 002가 됩니다. O화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뭐라고요? 200번이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000의 비접점이죠. 그러니까 000이면 여기가 비접점이 되어 있네요. 그럼 그 하나가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인터록 100이죠. 그러니까 인터록 100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요. 100이 오는 거예요. 100. 자, 얘가 뭐라고요? 100입니다. 그러면 100은 100끼리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200은 200끼리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200이죠. 200은 200끼리 다시 연결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려주면 다 그린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잘 그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몇 번 그리다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000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여기와 여기 양쪽에 000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000이 되는데 NOT 게이트 들어가서 양쪽으로 간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조금 더 이뻐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지, 여기 유지, 요 두 개는 인터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회로를 그리는 거예요. 얘는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쉽게 보이죠. 이렇게 된 그림은 되게 어려워 보이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어려워 보이냐면 여기 바깥에 있는 이 엔드를 이 안으로 끄집어 왔을 뿐이에요. 이 엔드를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 나가 보세요. 이렇게 끄집어 나가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그림이에요. 단지 그 차이예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릴 수 있겠죠? 이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연결된 오화 게이트는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게 오화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면 되고요. 직렬로 연결된 엔드죠.
AND는 뭘 그리면 돼요? 직렬입니다. OR는 무슨 연결이죠? 병렬이죠.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OR는 병렬이다. 병렬로 연결된 건 OR로 그리면 되고요. 직렬로 연결된 것은 AND로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자,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에 대한 개념이 없다. NOT 게이트에 대한 개념이 없다. 라고 하면 그 개념부터 잡아야 되죠. 지금은 그 개념이 있다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드렸는데요. 만약에 AND와 OR와 NOT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무접점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AND가 뭔지, OR가 뭔지, NOT이 뭔지 이걸 알지 못하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이 내용을 못 알아들었다면 중요한 게 이 무접점 시퀀스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AND라고 하는 게 있어요. AND는요, A and B입니다. 그러니까 A 그리고 B가 되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무슨 뜻이죠? A 그리고 B가 두 개가 동시에 1이 될 때, A 그리고 B가 1이 될 때, 다시 말해서 A가 붙고 B가 붙을 때, A 그리고 B가 붙을 때, 그때 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는 거죠. 얘가 붙어야 되고, 그리고 B도 붙어야, 동시에 붙어야 X가 여자되고 접점이 붙어서 L이 점등하겠죠. 이렇게 직렬로 된 걸 AND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A와 B 모두 A 그리고 B가 모두 입력이 될 때 A도 입력이 되고 그리고 B도 입력이 될 때 그때 램프가 점등한다. 출력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AND입니다. AND의 뜻을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AND는 그리고잖아요. OR는 또는이죠.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그대로, 단어 그대로. A and B, A 그리고 B, 이 얘기는 A와 B가 모두 동시에 여기도 입력이 되고 여기도 입력이 될 때 출력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된 게 무슨 연결이죠? 직렬이에요. 직렬 연결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AND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호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기호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얘가 AND의 표현이죠. 여기에 AND의 입력이 두 개가 있고요. 출력이 나오는 거죠. 요 부분은 입력이고 요 부분은 출력입니다. 자, 입력에서 00일 때는 안 나와요. 그래서 LL은 L이에요. 그리고 10일 때 0이에요. 10일 때도 뭐가 돼요? 0이에요. 안 나와요. 그 다음 01일 때도 안 나와요. 언제 나오죠? 두 개가 동시에 A 그리고 B도 두 개가 동시에 1이 될 때 그때 1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하이는 1을 말하는 거고요. 로우는 0을 말하는 거예요. 출력이 나오는 때는 어느 때 나온다고요? 11일 때만 1이 되는 게 AND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진리표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되는 것을 로직이라고 부르는 거죠. AND는 어떻게 된다고요? 직렬이고요. 동시에 입력이 가해질 때 A 그리고 B가 동시에 입력이 가해질 때 출력이 생기는 회로를 AND 회로라고 한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논리식으로 표현합니다. 논리식.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되고요. 여기가 X라고 하면 X는 A and B입니다. AND는 점을 찍습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직렬 연결을 말하는 거죠. AND는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했죠. A, B 플러스 C, D라고 했잖아요. 여기 점이 찍혀 있는 게 AND입니다. 점이 찍혀 있는 게 AND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 있죠. 더하기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예요? OR입니다. 더하기 되어 있는 부분은 OR예요. 점 찍힌 것은 생각이 가능한데요. 점 찍힌 것은 AND가 되는 거죠. AND에 대한 부분. AND는 직렬.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는 여기가 1이 되려면 얘 and 얘, 그렇죠? 그럴 때만 여기가 1이 됩니다. 그 다음 OR라고 하는 게 있어요. OR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OR는 또는이잖아요. 그러니까 A 또는 B가 1이면 1이 되는 겁니다. A 또는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붙어도 되죠. 그리고 둘 다 붙어도 되죠. 그래서 이 OR라고 하는 이 개념은, OR 게이트는 A와 B 중 어느 하나 이상, 둘 다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하나 이상의 입력이 되면, 얘가 입력이 되던 얘가 입력이 되던 둘 다 입력이 되던 입력이 되면 그때 출력이 나오는 그런 회로가 OR 회로죠. 그래서 OR 회로를 표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00일 때만 0이고 어느 하나가 또는 둘 다 1일 때 1이 되는 회로인데, 이것을 표시하는 것은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OR는 00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어느 하나가 1이 들어가면, 어느 하나가 1이 들어가면, 둘 다 1이 들어가면, 어느 하나가 1 이상이 되면 출력이 1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OR죠. 병렬입니다. 병렬 연결된 것이 무슨 연결이에요? OR 연결이에요. 그래서 여기 X라고 하는 이 부분을 논리식으로 적어보면 A, OR, B입니다. 그래서 OR는 다른 말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OR는 이렇게 불러요. 논리합. 그러면 AND는 어떻게 얘기하죠? 논리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합은 병렬이고 논리곱은 직렬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OR는 논리합입니다. 그래서 더하기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AND는 이렇게 표시하죠. AND는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얘는 뭐라고 불러요? 논리곱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논리합과 논리곱. 기호도 다르죠. AND의 기호와 OR의 기호는 당연히 다르죠. 여기가 반듯하면, 그리고 여기가 완만하면, 그러면 뭐가 되죠? AND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완만하지 않고 좀 뾰족하고 여기에 곡선이 있으면,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되면 얘가 뭐가 돼요? OR가 되는 거예요. AND는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듯하다 그랬죠. 직선이죠. 여기가 이렇게 직선이 되면 그때는 AND 게이트로 봐요. 여기가 곡선이 되면 그때는 OR 게이트로 보는 겁니다.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는 완전히 달라요. 잘 확인해 보세요. 다른 부분 이해가 됐죠? 여기가 직선으로 반듯하면 AND 게이트. 이게 D자 모양이잖아요. D. AND, AND. 그 다음 부정을 표시하는 게 있죠. 부정을 표시하는 것은 NOT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NOT 게이트입니다. NOT 게이트는 부정입니다. 입력과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표시할 때는 삼각형의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이 방향의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얘가 NOT이에요. 부정이에요. 얘는 여기가 1이면 0이 되는 그런 회로죠.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이 NOT 게이트고 부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림을 보면 AND인데 여기에 동그라미가 하나 붙었죠. 여기에 부정이 붙은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은 뭐라고요? NOT입니다. NOT이 붙어 있는 이런 회로를 무슨 회로라고 부르냐면 AND에 부정이 되어 있어요. AND에 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부정이 된 회로다. 이렇게 읽어요. 얘를 NAND 또는 NAND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이제 우리가 메모리 얘기할 때 NAND 프레시가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얘가 그 NAND예요. NAND 회로는 AND 회로를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AND 회로는 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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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었잖아요.
그것을 부정해버리니까 0이 1 되고 0이 1 되고 0이 1 되고 1이 0 된 거죠. 얘가 NAND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있어요. 노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아 낫인데요. 이렇게 되는 오아 게이트에 부정이 된 회로가 있습니다. 오아 게이트에 역시 부정이 되어 있죠. 부정된 것은 낫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오아라고 하는 것은 00일 때만 0이고 나머지 어느 하나가 1이면 다 1이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오아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노아. 이렇게 부르죠. 오아가 아니라 노아. AND가 아니라 NAND 또는 NAND. NAND 게이트, 노아 게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가 기본적인 논리 회로가 됩니다. 이걸 알아야지만이 조금 전에 유접점을 무접점으로 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이렇게 된 것은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거죠. AND로 된 것은 직렬 연결이 되는 거죠. 병렬 연결에 부정한 거예요. 직렬 연결에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AND가 직렬 연결이고 오아가 병렬 연결이고 노아가 병렬 연결이고 NAND가 직렬 연결이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얘는 7400이라고 하는 겁니다. 7400이라고 하는 74 시리즈 IC를 보면 이 IC는 핀이 14개고요. 여기 보면 전원을 인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접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개가 전원과 접지가 연결되는 거니까 동작을 시키기 위한 전원이 공급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5V, 플러스 5V를 가하고 0V를 가하면 얘가 동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러한 NAND 게이트가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1 넣고요. 그래서 여기다 5V 넣는 거죠. 여기다 5V 넣는 거죠. 그렇게 5V, 5V 들어가면 여기가 1이 돼서 여기가 0V가 나와요. 그런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74XX 라고 하는 74 시리즈 TTL IC입니다. 로직입니다.